살생부에 떠는 46명. 정말 그런 분위기일까요? 아니면 뭔가 말만 나오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걸까요? 자, 어제입니다. 당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 의원들 평가와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조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조직에서 뭔가 결론을 내고 권고를 냈습니다. 그 권고와 동시에 또 한 가지도 덧붙였습니다. 다 공천과 관련이 있거든요. 내용 들어보시죠. 총 46명의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당협 활동에 좀 문제가 있다고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당협 중에서 원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 정당의 지지도에 비해서 개인의 지지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음을 나중에 공천관리위원회에 또 권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계산으로 22.5%입니다. 자, 공천 시절의 컷오프 이거만큼 무시무시한 얘기가 없죠? 정치인들에게. 근데 이 얘기가 이제 벌써 나온 건데요. 평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200개가 넘는 국민의힘의 당협위원, 위원장을 맡고 있는 뭐 정치인들이 계시죠? 근데 46명이라고 딱 숫자를 찝었고요. 이와 동시에 당 지지율보다 정치인 개인 지지율이 낮을 경우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뭐 해야 됩니다. 이 얘기까지 꺼내놓은 겁니다. 어제.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내에서는요. 뭔가 좀 위치에 계신 분들 이거 괜찮은데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현역 물갈이를 많이 하는 당이 사실 승리 가능성이 높았다는 분석글이 있습니다. 2008년에는 우리 당이 현역 물갈이율이 민주당보다 2배가 높았는데 저희가 크게 앞서면서 승리했고요. 여태까지 그 국민들이 총선을 바라보고 평가했던 기준이 그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 기준을 존중하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해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대 저희가 한 37.6% 정도 그 현역 물갈이가 됐었고요. 예. 21대는 거의 43%나 됐네요. 거의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남의 베이스를 한 당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쪽에서 의원들의 교체가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 기획단에서도 하위 20%에 대해서는 공천 배제하겠다라는 기준을 또 정해서 이미 공심위에 그 기준을 전달하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네, 그런 뭐 20%의 현역 의원 그 교체는 뭐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내에서 상황에 따라서 의원분들의 반응이 다를 수 있지만 앞에 나온 이 영상에 등장한 두 분은 이거 괜찮은데요? 필요한데요?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화면 좀 보시죠. 자, 그런데요. 당부감사 결과 하위 22.5% 따져보니까 46명이 나옵니다. 일단 컷오프 권고요. 그리고요. 당 지지율이 현격히 낮은 당보다 그 개인의 지지율이 현격히 낮은 현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거 뭔가 좀 조치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어제 꺼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112명의 현역 의원들은 50여 명이 영남권인데요. 특히 영남권 의원분들이 좀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마침 영남권은 홍석준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지금 대구의 지역구에 계신데 영남권 아주 대표적인 영남권입니다. 홍석준 의원님. 마침 또 오늘 나오셨어요. 질문 좀 한 2개를 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영남권 의원들 지금 약간 술렁술렁 합니까 정말? 뭐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뭐 그 계속 초긴장 상태고 초긴장.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뭐 술렁술렁하다 볼 수 있죠. 정보를 서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 들은 게 있는가 이런 걸 서로 확인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홍석준 의원님도 약간 좀 술렁술렁 하십니까? 가슴속이 지금? 뭐 누구나 지금 이제 예외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요. 아까 보면은 첫 번째가 평가 하위이신 당협위원장들. 그 당협위원장 중에는 현역 국회의원도 계시고 국회의원이 아닌 분도 계시니까 다 포함된 거예요. 일단 46명이 딱 숫자가 나왔어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리고 동시에 국민의힘의 지지율보다 현역 의원 개인의 지지율이 낮은 분들. 이분들 이거 공천위에 문제 있다 공고하겠다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지지율 조건이요. 영남권 의원들에게는 좀 불리하다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굉장히 들면, 불리하다. 예.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제 50%가 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그 당의 그 지지율과 개인의 지지율을 보면은 사실 개인의 지지율이 아무리 뭐 이렇게 지역구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예. 50% 이상 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따지면 사실 영남권 전체 의원들 중에 제가 볼 때는 7, 80% 이상이 7, 그런 80% 요? 그 관계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럼 그걸 지금 권고를 하겠다는 공천이 지금 그 그렇습니다. 내용을. 예.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영남권 의원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뭐 불안할 수밖에 없고 예. 또 항상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어떤 물갈이 비율이 예. 뭐 적으면 30% 많으면 한 40% 정도 됐기 때문에 예. 영남권이 절반 가까이 되는 어떤 당의 어떤 구조상 항상 영남의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폭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어떤 당의 지지율과 개인의 지지율 격차가 하나의 어떤 잣대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개별 지역구마다 경쟁 구도를 고려해서 예. 경쟁자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현역 의원과 비교를 해서 현역 의원을 이제 경선에 참여시킬 거냐, 현역 의원을 컷오프할 거냐, 뭐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참고 잣대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지지율, 예. 당무감사 뭐 그런 것들로 이제 공간위에서 이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 자료가 뭐 절대적인 자료는 아니고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지역구별로 예. 어떤 참고 자료로 활용이 이제 될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타켓이 이제 영남권 예. 의원들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예, 박성준 의원님. 보면은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어떤 등식을 만들어냈냐면 물갈이 곧 정치 총선 승리 이렇게 등식을 이제 만들어내는 지금 거죠. 설명이 그랬어요. 앞에 그렇게 설명이. 가잖아요. 물갈이를 예. 많이 할수록 총선 승리의 가능성이 높다 얘기하는 건데 예. 본질을 좀 잃고 있는 거예요. 오. 보통 집권당의 총선 승리의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고한 가운데에서 당내 결집이 강했을 경우에 총선의 물갈이를 이어져서 예. 그것을 통해서 총선 승리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고 예. 그 총선 승리의 충분 조건은 뭐냐면 시대에 맞는 컨셉의 인물들을 충원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첫 번째 조건은 예. 대통령의 지지율과 더불어서 리더십을 확보했을 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앞에 보면 배준영 의원이나 뭐 유성부 의원이 막 뭐 2008년도 얘기하고 막 이런 예, 얘기 예. 하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2008년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첫 초기 임기에서 지지율이 막 그렇죠. 엄청날 때예요. 취임하고 나서 바로 뉴타운이니 뭐니 해서 그래서 물갈이를 하면서 새로운 컨셉에 맞는 정치인들을 영입하면서 집권당에 예. 성공한 거예요. 우리 당으로 얘기하면 2020년에 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5% 50% 넘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새로운 신진 인사를 더불어서 민주당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영입 인재들을 많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국민의힘의 위기는 뭐냐면 대통령의 리더십의 문제인 거예요.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국정 아젠다를 제시하고 국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확고히 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봤을 때 이념을 강조하면서 민생 경제 챙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날카로운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것을 뭐로 치환하려고 하냐면 피바다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갈이를 통해서 예. 수많은 사람 치려고 하는 건데 본질적인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집권당의 대통령과 집권당에 있는 지도부 체제가 예.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바뀌었다. 예.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민국 총선의 전반적인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 약한 사람들만 날리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반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박성준 의원님 말씀이 영남권 의원들 분이 갖고 계신 불만을 대신 얘기하신 거예요. 살짝 홍석준 의원님을 보시면서 약간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살짝. 제가 이제 홍 의원님도 오. 했지만 이 정치는 다 예. 대중 정치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뭐냐면 선발대에서 대중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후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 지역에 밀착형으로 해서 지역 정치를 하면서 또 커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지금 제가 볼 때 정당 지도와 자신의 개인 지도를 빗대어 가지고 그걸 척도로 그게 삼았다. 기술이 나왔어요, 지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역에서 정말로 예. 신망받는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거기서 더 갈 수 있는 아니 문제죠.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홍석준 의원님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영남권 현역 의원들 상당히 이제 옹호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반응을 약간 그 불만을 대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영남권 지역 의원들의 생각은 결국은 이제 당을 위해서 어떤 공정한 평가 잣대에서도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승복하는 그런 분위기지만 우리가 21대 총선에서 봤듯이 일단 물갈이를 하더라도 결국은 더 좋은 물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중요한 건 그거죠. 예, 이제 비울 때도 잘 비워야 되지만 오. 그러나 채울 때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지난번 21대 총선 때도 사실 저희가 43% 정도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예. 물갈이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진 것은 예. 비울 때는 잘 비웠는데 결국 채울 때 잘못 채웠다 이런 어떤 그 얘기를 거를 굉장히 많이 좀 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에 뭐가 뼈가 있어야지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영남권 의원 반응이 정리된 내용이 좀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술렁술렁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영남권 의원의 운명적 한계다. 약간 한탄하는 거죠. 요즘 술렁인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지금 이거 뭐 영남권 의원 보고 자꾸 컷오프 얘기하는 게 당 우세 지역에서 현역 의원을 빼버리고 대통령실 출신 그 인사들 넣으려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불만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이거 박찬환 교수님.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용산 출신 인사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예. 얘기가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나면 항상 공천 물갈이는 있었어요. 앞서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국민의힘은 과거에 16대부터 19대를 보면 예. 공천 물갈이가 거의 40%에 근접했습니다. 항상 하던 통과 의례였어요. 그런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혁신이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용산이 갖다붙어 자기가 누구에게 마음을 줬는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내가 내 뒤에 윤심이 있다 그러고 예. 김기현 대표는 하루에 3시간씩 통화한다 그랬는데 서로 윤심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국내 돌아오자마자 지금 김기현 대표가 준비된 카드로 꺼내놓은 게 이 당무감사 결과예요. 그래서 46명의 위원장을 바꾸겠다. 뭐 이런 예. 얘기인 거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종의 화해 제스처다. 그런데 그게 뭐 특별한 거냐? 다 옛날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도 앞서서 뭐 당 지지율과 예. 지역 그 개인 지지율 비교해서 떨어지는 분들 공천에서 감점이 있었던 거 옛날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예. 새로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는데 지금 왜 이게 논란이 되느냐? 혁신위에서 꺼내놨던 험지 출마론. 예. 이 험지 출마론의 출구 전략으로 김기현 대표가 내놓은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기동의 여지가 생긴 거죠. 이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 지도부나 윤핵관들 다 날려야지 혁신인 것처럼 인요한 위원장이 떠들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대로 가다가는 그렇게 목이 처지면 좋은데 지금 김기현 대표부터 나 울산에 출마할 거다라고 뻗팅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도대체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라는 질문을 무수히 받는데 예. 새로운 출구 전략을 제시한 거예요, 당에서. 자, 대통령 용산 대통령에게 자, 이렇게 지역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물갈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물갈이 할 테니까 이 정도에서 좀 어떻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죠. 여러 가지 보석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준 건데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최인정 변호사. 최인정 변호사도 이제 출마 준비 중이시고 뭐 바쁘신 걸로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그런데요. 혹시 이번에 누군가는 공천에 탈락할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숫자가 꽤 될 걸로 보이는데 혹시 여당에서 공천 탈락하신 분들 이러다가 이준석 신당이 차려지면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공천을 줄 때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천장을 조금 일찍 줍니다. 그 반면에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특히 TK, PK 같은 예. 경우에는 그와 같이 이른바 공천 불복을 해서 탈당한 뒤에 무소속 내지 다른 당을 가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천장 자체를 상당히 늦게 주는 그런 케이스가 막판에나?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치열한 수싸움이 일단 벌어지긴 할 겁니다. 한마디로 눈치 작전이죠. 예. 여기서 이제 컷오프가 될 것 같으면은 결국 다른 배가 있으면 갈아타는 이 부분이 있는데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같은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 나가서 잘 돼서 돌아온 사람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지지율이 일정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이 독자적인 어떤 출마해서 어떻게 보면 금배지를 보장해 주느냐 했을 때는 그건 아니란 거죠. 한마디로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안 되게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서
당선 가능성은 사실은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번에 어떤 그 승선하지 어떻게 보면 탈당을 해서 예.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승부를 걸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어떤 컷오프 된다 하더라도 권토 중례를 꿈꿀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과 달리 카드가 있습니다. 뭡니까? 공기업을 비롯해서 다른 상당 자리. 부분 대안이 있는 겁니다. 공공자리.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달리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에서 어떻게 보면 컷오프가 되면은 사실 금배지 떨어지는 거 상당히 아프죠. 예. 하지만 나름대로 대안을 통한 어떤 해결, 이 부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분당 내지 탈당의 어떤 원심력은 훨씬 적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일단 이준석 신당 발로 한번 꿈틀꿈틀 요동쳤죠.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여러 가지 제안, 구상을 꺼내놓으면서 꿈틀거렸어요. 그런데 지금 당 자체에서 컷오프 얘기가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뭔가 요동을 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 좀 보실까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당무감사 관련 허위 명단이 돌았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 22명의 이름이 콕 들어가 있는 허위 명단, 이른바 지라시라고 그러죠. 이게 최근에 유포가 됐다 그래요. 일단 유포자 누군지 몰라요. 그냥 불상자입니다. 유포자 검찰에 고발한다. 당무감사는 비공개 진행되는데 특정 이름이 공개되는 거 말이 안 된다. 강하게 오늘 당에서 조치 취하겠다. 고발한다고 나왔거든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까지 그 당무감사 관련해서 특히 지난주 괴 문서, 괴 명단 등이 좀 돌았는데, 이 관련해서 법적 대응 필요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건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최윤정 변호사, 이게 어제예요. 46명 얘기, 지지율 얘기, 기준 이런 걸 꺼내기 전에 지난주부터 뭔가 돌았다 그래요. 22명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혹시 이 지라시 보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답을 해야 되죠? 사실 아마 정치권에, 특히 예. 국민의힘 쪽에 그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 그 이른바 찌라시를 안 본 사람은 거의 근데 없을 그걸 거라고 누가 봅니다. 작성했는지는 아직 모르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죄명이 뭔가 봤더니만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예. 그 컷오프가 어떻게 보면 20% 내에 들어가지고 컷오프 됐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국회의원들의 실명이 있으니까 명예훼손. 명예를 훼손했다. 예. 그리고 또 정당한 공천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예. 이게 사실이 아니다 보니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했다라고 해서 명예훼손 플러스 업무방해죄로 지금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예. 다만 그 사람이 유출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까 예. 피고소인은 성명불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 고소장을 넣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연찮게 정말 200여 개에서 한 20% 하면은 46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공교롭게도 현재 이제 그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들이 한 106명 정도 되다 보니까 예. 거기에 한 20% 하면은 대략 맞네요. 대략 22명 이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도 TK, PK 그리고 예. 일부 서울에 있는 그 현재 의원, 이렇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있다 보니까 특히 현역들의 이수를 위주로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술렁이고 반발이 컸던 지난 주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설명하시면서 일부 서울 의원 얘기가 더 궁금한데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하시는 건지. 예. 근데 저 현상이요. 예. 국민의힘에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죠. 왜 그러냐면 총선에서의 큰 흐름은 뭐냐면 중원을 어떻게 차지할 거냐. 예. 그래서 중원에 예를 들면 종로, 제 지역구 있는 중구, 예. 용산, 서대문, 그다음에 마용성 그러면서 수도권 전략에 대한 인물 이런 것들로 이슈를 만들어가면서 거기서 총선의 흐름을 잡아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뭐냐면 요새를 누가 지키느냐에 대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TK, PK. 그러면서 누구를 빼내느냐에 대한 싸움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들 텃밭을 지키고자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역대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총선의 컨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인물을 충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 중원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이끌어가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집안 싸움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들의 요새에 들어가서 나는 여기는 꼭 지키겠다 이 전략이고, 하나 컨셉이 뭐냐면 지금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하느냐. 예.
예를 들어서 외교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국내 정책, 복지 정책 다 이런 거 그런 거 하나하나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시대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공천에 얘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행정관 근무했다는 경력 가지고 지금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TK나 PK. 그리고 검사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이들 가지고 무슨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미래 컨셉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TK전하고 PK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총선의 그림을 누가 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제가 볼 때 역대 총선 과정에서의 정치 전략을 봤을 때는 좀 하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박상희 교수님. 근데 이제 그게 뭐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좀 뭐 이해는 하지만 전략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즉 수도권에서 가능성이 있으면 수도권의 공천 희망자들이 박이 터집니다. 소위 말해서 경쟁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에 대한 소위 승리의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 다 험지로 분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당선 가능한 곳이 어디냐? 그럼 TK예요. 영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남 물갈이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쪽의 관계자들이 관심을 굉장히 높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주목을 끄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 거죠. 오늘 들어봤는데 이 저를 중심으로 이쪽에 계신 두 분이 아무래도 영남권 의원들 속에 말은 못하지만 속에 있는 얘기를 대신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정치 DNA는 비슷한 거고. 제가 보강 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무감사라든지 이런 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총선에 공천에 이제 참고 자료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관련된 여론조사도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원외 그 현역이 아닌 그 당협위원장도 이제 분명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적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역이 많이 몰려 있는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영남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뿐이지 지금 현재 충청권이라든지 수도권에도 지금 많은 분들의 다양한 어떤 전문가들이 이미 그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저희 당에 지금 현재 그 내년 총선 출마하시는 분들이 그냥 당선 가능성이 높은 영남권에만 지금 관심을 가진다. 그거는 뭐 절대 아닌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각 해당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이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뛰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뛰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조명을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못 받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있다 이 말씀을 좀 얘기하신 건데 알겠습니다. 넘친다. 네. 자, 첫 번째 살생부, 컷오프.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요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해서 좀 다뤄봤고요.